G7이 이란을 명백한 중동 불안의 원인으로 규정하며 이스라엘의 자유권을 인정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은 가운데 대한민국 외교부는 여전히 모든 당사자의 자제만을 촉구하며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논평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란을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지하는 흐름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만 이 외교 무대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이재명 정권이 자랑해온 실용 외교의 결과입니까? 지금은 말 한마디, 문장 한 줄이 국제사회의 시선과 평가를 결정짓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대한민국 외교부는 여전히 관망적이고 두루뭉술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쟤는 국제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는 현 시점에서 그야말로 치명적인 외교적 결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우물쭈물하는 게 과연 실용 외교입니까?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이 중대한 시점에 이재명 정권의 외교 방향은 전혀 실용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야말로 헛발질의 연속입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 외교부만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뉴스 데일리 베스트에서는 G7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대한민국 외교부의 대응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실용 외교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6월 16일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자리에서 이란을 중동 긴장의 근본 원인으로 규정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명문화됐습니다. 제2 메시지는 단순한 외교적 선언이 아니라 향후 중동 질서와 국제 안보 지형을 뒤흔들 강력한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외교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언급도 없이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촉구하며 외교적 해결을 이야기하는 원론적 논평만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대등한 두 국가 간의 오해나 충돌입니까? 이란은 이미 수차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이스라엘 도심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군사적 도발은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쌍방자제를 말하는 것은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재명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실용 외교를 내세워왔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모호한 전략.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국과의 신뢰는 점점 희미해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전략적 모호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제번 G7 공동성명에서도 대한민국은 초대받지도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한 그저 관망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청객에 가까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용 외교라는 이름으로 그 어떤 외교적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 외교의 실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실용 외교는 강대국 사이에서 똑똑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빛을 발합니다. 자,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갈등이 격화될수록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 문제, 중국 문제에 이어 중동 문제에서도 늘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만 하니 외교의 존재 이유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줄타기가 아니라 줄에 매달려 있는 상태라는 냉소가 나올 정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G7에서 공동성명 조안에 포함됐던 쌍방 충돌 중단 촉구라는 문구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서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쟤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국제 공동성명의 방향을 좌우할 정도의 강한 그런 영향력이었습니다. 자, 결국 G7 정상들은 미국의 입장을 수용해 초안을 대폭 수정했고 최종 성명에서는 쌍방 충돌 중단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자위권 인정, 이란의 핵 위협 및 군사적 도발 규탄이라는 강경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제2 과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중동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G7은 이제 분명한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는 지켜야 하고 이란의 군사 도발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 주요국들도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메시지를 함께 발신한 것입니다. 쟤는 전통적인 외교적 완충지대를 벗어나 명확한 가치 외교와 전략적 선택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단순히 트럼프의 정치적 고집이 아니라 미국과 G7이 얼마나 이 사안을 안보 이슈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얼마나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중립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편을 들고 책임을 지는 쪽이 외교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 정치적 부담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외교만 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잘 보이겠다는 외교는 결국 아무에게도 신뢰받지 못하는 외교가 됩니다. 자, 외교는 때로는 선택이고 그 선택의 순간에 책임지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외교부는 조직적, 구조적으로 방향성을 잃고 있습니다. 중동 현안에 대한 시각 자체가 구시대적인 인권 외교, 평화 외교 담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인권과 평화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무력 도발의 명백한 상황에서도 균형 있는 시각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하거나 애매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건 현실 외교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위안적 도피 외교일 뿐입니다. 외교부의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중동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이란에 대한 입장이 지나치게 유보적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외교부의 태도 하나하나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확인된 것은 국제사회는 더 이상 양비론이나 중립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가치 외교의 틀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는 이번 사안을 통해 이란의 무력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부의 입장이 국제 기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중동 원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외교망에 민감한 나라일수록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애매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결국 한국은 미국과 유럽 어느 쪽에서도 전략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까지 균형 외교, 실용 외교라는 말을 방패막이 삼아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지금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G7 공동성명은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안보 동맹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이 틀에서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애매한 입장만 고수한다면 우리는 외교 무대에서 신뢰 없는 파트너, 입장 없는 국가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실용 외교는 명분 없는 중립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실리를 위해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입장을 밝힐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외교는 지금 그 용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한다는 말이 허망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이란의 도발에 대해 명확한 규탄을 하고 동맹국들과의 가치 외교에 함께하며 대한민국이 단순한 주변국이 아닌 책임 있는 글로벌 파트너임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